안녕하세요. 승설TV의 한정환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또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럴 때 동업을 많이 고민하시게 됩니다. 내 자본에는 한계가 있고 또 내가 하려는 그런 사업의 규모는 있을 때 아무래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고려하게 되는 사항이 바로 동업인데요. 사업이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사업이 좀 어렵게 된다든지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동업이 틀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주위에서는 동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업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업은 이 법률 관계에 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깨질 확률도 줄어들게 되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동업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동업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동업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실 민법상으로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제703조 이하의 조합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 동업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업계약은 법상 표현으로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조합, 즉 동업계약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그 규정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강제되는 그런 조항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다른 내용을 정하게 되면 그 민법상의 조항보다 그 당사자 간에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그런 성격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업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자가 출자하는 항목과 그 항목에 관한 평가, 가치평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현금을 출자해서 그 현금을 통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자재도 구입하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령 일부는 현금을 출자하고 어떤 사람은 현물을 출자하고 어떤 사람은 인력을 출자하고 하게 되면 각 당사자 간에 출자한 항목이 어떤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동업을 하는데 A는 현금 1억을 출자했다. B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건물의 사용 공간을 출자했다. C는 이 사업 전반과 관련된 인력을 충당하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A는 1억 그리고 B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건물의 사용 권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출자하는데 그 가치평가는 예를 들어서 1억 5천 그리고 C는 인력을 2년 동안 출자하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에 관한 인건비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억 이런 식으로 각자가 출자하는 항목과 그것에 관한 가치평가를 딱 동업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지 추후에 나는 얼마를 출자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손익분배를 해야 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죠. 이 처음에 출자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가 이후에 손익분배라든지 나중에 청산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동업사업 전반에 관한 운영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그리고 이 운영에 따른 회계장부라든지 아니면 운영대장과 같은 여러 가지 서류에 관한 접근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자 3명이 전부 다 운영권을 동등하게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한 명의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럴 때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독점적으로 모든 것들을 관할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 회계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 동업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장부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고 동업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공인인증서라든지 아니면 계좌 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구글 시트 등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정해놨다면 그것에 관한 아이디, 패스워드 등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이고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명확하게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업계약의 존속기간 그리고 종료 방법, 종료 사유 등에 대해서 정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업계약의 존속기간이라든지 종료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계약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그 동업계약은 사실은 종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유 등에는 동업계약이 종료된다라는 점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동업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일정 정도의 종료 전 시점에는 동업계약에 관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때 갱신하지 않으면 또 동업계약이 연장된다, 이런 취지의 조항들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해놓지 않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동업계약을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런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거를 동업계약을 깨자라고 하게 되면, 다른 동업자들은 그러면 너가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했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런 식으로 분쟁이 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해놓게 되면은 그런 동업계약의 종료에 관한 분쟁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익분배 비율과 청산 비율 등에 대해서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손익분배 비율은 당연하게도 아마 많이들 동업계약을 작성하시면은 거기에 기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적당하게 쌍방 간의 출자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사정, 본인이 헌신하는 내용, 영업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산 비율인데요. 동업계약을 청산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잔존하는 동업 재산들이 있잖아요. 집기도 있을 것이고, 인테리어도 있을 것이고, 임대차 보증금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기에 어떤 것들은 누가 갖는다, 임대차 보증금은 어떤 비율로 나눠 갖는다,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누가 인수하기로 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정해놓게 되면은 추후에 만일에 동업계약 청산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령 소송에 가서 청산인을 선정한다든지 감정인을 선정해서 이것을 가치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동업계약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일방이 사업을 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형식으로 동업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이런 것들을 잘 정해 두셔야 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여러 가지 동업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작성 등의 레퍼런스가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도 드리고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